네, 이번 주에는 상대를 알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온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뚱뚱해 보여서 제가 살 2kg 뺐거든요. 네, 방법 알려드릴까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이 쫙 빠집니다.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계세요. 네, 그래서 2kg를 뺐어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빼는 거지 뭐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미적인 외관상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성격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데요,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가 굉장히 활달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또는 아주 얌전한 면도 있거든요.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뭐 춤추는데 이런 데 간 적은 거의 한 40년 됐고요. 네, 노래방 이런 데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는 거 즐기는 줄 아는데 저는 집순이에요. 일이 없을 땐 집에서 김치하고 요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바느질까지 다 배워서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래요. 당신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초등학교만 나올 걸. 내 바느질은 왜 배웠고 요리는 안 배워도 될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남편하고 저는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덤벙덤벙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러는 반면에 제 남편은 딱 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줄 딱딱. 그러니까 제 아들도 아빠를 닮아서 네, 잘 때는 줄 맞춰서 자야 되고 벽에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애가 그 꼴을 못 봐요.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 반찬도 이렇게 줄을 세워야 돼요. 전 처음에 이런 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하면 오히려 나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창회 가면. 그런데 그 이면에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전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이러는데 요즘은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싶고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면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화를 막 벌컥벌컥 내고 성격이 까다로운데 그런 까다로운 사람 덕분에 또 우리가 치밀하게 뭐 서류를 정리하고 또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겠구나, 내가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하고 성격 똑같으세요? 아니요, 반대요. 반대예요? 네. 어떠세요? 다르죠, 정반대. 네네. 어떠세요? 네네. 다르죠. 똑같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이게 기분파여서 남들 막 퍼주고 이러는데 저희 엄마가 야, 그래도 남편 누구 안 주는 거 보면 용하다 이래요. 달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랬어요. 옵션으로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껴준다고 하는데도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저의 덤벙덤벙하는 성격을 남편이 보완해 주는 거죠. 신발도 저기 하나 벗고 여기 하나 벗고 이러는데 남편이 또 이렇게 자리에 놓고. 그래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나와서 유난히 잘난 척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이면을 보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밖에 자랑할 데가 없구나. 아니면 그게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가엾게 보면 상대방을 측은지심으로 보면요, 이해 못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리정돈 잘하고 한 직장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근속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은 16가지를 나누는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또 16가지로 나누는 MBTI도 있고 9가지로 나누는 애니어그램, 또 4가지로 나누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디스크, 애니어그램 이런 걸 떠나서 한번 크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매사에 주도형.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서 내가 앞장서야 직성이 풀리는 분, 이런 분들의 조직의 리더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직에 있으면 일이 잘 굴러가겠죠. 또
두 번째는요,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사람들만 만나면 오늘 금세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너 이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 1시간 됐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금세 만나자마자 연락처 받고 이런 분 있어요. 사교형. 네. 또 세 번째는요, 뭐예요? 세밀한 분이 있어요. 매사에 세밀하고 치밀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똑바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이제 따집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됐대? 이러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또 회사에서 내부적인 일들이 치밀하게 차근차근 되겠죠. 또 안정형은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분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분들은 네, 성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막 직장도 이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도형이 야, 우리 배 하나 만들자 이러면요. 이제 사교형은 어머, 좋은 생각이야. 이제 칭찬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도 네, 섬세한 사람들이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보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정형이거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넷 하면 어느 형일까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넷 하면 어느 형? 주도형, 주도형. 네, 네, 주도형. 네, 그러면 또 이제 사교형은 이래요. 아유, 나는 지난번에 여기 몇 번 왔는데 탕수육을 시켰더니 군만두가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섬세한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은 예 몰래 가갖고 저는 삼선 볶음밥이요 이래요. 절대 남하고 똑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나 때문에 시간 걸릴까 봐 아우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형은요 저도요 이래요. 내가 행여라도 다른 거 시켜갖고 시간이 걸릴까 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메뉴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메뉴? 김치?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네, 우리 음식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면 진짜 뭐 알아서 주잖아요. 화투를 칠 때 못 먹어도 고 하면 어느 형? 못 먹어도 고 하면 어느 형? 주도형, 주도형, 주도형. 제가 이제 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했냐면요. 16가지도 있고 9가지도 있는데 이런 게 다 검사지가 있어야 돼요. 검사지가 있어야 본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냥 큼직큼직하게 한번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도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 그런 성격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굉장히 활달한 반면에 또 내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나는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치밀한 면도 있고 이게 막 이거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예, 한두 개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점수가 크게 차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유형 쪽으로 더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을 예를 들 경우에 손석희 씨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치밀하고 두뇌형 같잖아요. 네네, 들리는 말로는 이분이 방송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근처까지 다 차단한다고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대충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형 같은 경우는 네, 강호동 또 뭐 리더들 또 특히 생각하면 어떤 정주영 회장 이런 경우 우리가 연예인을 예를 들어야 우리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교형 같은 경우는 김원이나 하하 뭐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거지. 이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 좋아하고 네 재밌고 이런 분들. 안정형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박수홍, 최불암, 간디 뭐 이렇게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넷 하면 주도형으로 생각하고요. 사교형은 어머 지난번에 8부째 시켰는데 군만두가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절대로 남하고 똑같이 안 시키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네 섬세한 형. 네. 또 안정형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로 주세요 이러거든요. 네, 화투를 할 경우에 못 먹어도 고 하면 주도형. 못 먹어도 고 하면 주도형.
네, 그러면 사교형은 가가지고 사람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 굉장히 잃었어요. 갈 차비도 없어요. 그런데 더 잃은 사람 돈 걷어갖고 택시비까지 줘요. 택시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또 그 섬세한 형은요. 자기가 딸 하한선을 딱 정해놔요. 거기까지 정해놓고 네, 거기까지 따지 않으면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게임의 룰을 정하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룰, 법칙, 통계, 몇 명 뭐 이런 거 따지는 형이에요. 네, 또 안정형은요. 따고 싶은 마음도 잃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걸 하다가 없어져서 보면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좀 이렇게 나와 너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네, 물을 먼저 붓는 사람이 있고 또 가루 먼저 붓는 사람이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여기를 들어올 때 저쪽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격 하면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가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한꺼풀 쓰고 남을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친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거든요. 네, 이걸 디스크라고 표현합니다. DISC 하는데요. 1928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먼스턴이라는 박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형 같은 고객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상품 설명 길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얘기야? 이 제품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객들에게 자질구레하게 설명 길게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됩니다. 또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칭찬만 하면은 주머니에 돈 다 나옵니다. 내 동생이 보험회사 다니는데도 이분이 칭찬을 막 하면은 가입서 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날 때는 칭찬을 잘해야 돼요. 팔랑기입니다. 팔랑기. 기분 좋으면 이 돈을 내일 써야 되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 돈 쓰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속을 펑크를 잘 냅니다. 이분하고 약속을 하면 시간상 이분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약속을 다 정해놓고 네, 펑크를 내요. 분위기 메이커에다가 약속 펑크 잘 내고 또 그 섬세한 이런 유형들은요. C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네,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네, 골절 얼마, 입원비 얼마, 그래서 보험료 얼마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하고 계약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정형은요. 네,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인하려다가 잠깐만요. 남편에게 물어보고요. 또 이렇게 하려다가 잠깐만요. 속이 터지죠. 그렇지만 이런 분이 고객이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갈등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막 갈등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막 잔뜩 쌓입니다. 그럴 때 주도형은요. 운동으로 풉니다. 운동으로 풀고요. 사교형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 또 그 치밀하고 섬세한 이런 분들은요. 네, 스트레스가 싹 쌓이면 독서를 합니다. 독서. 그럼 안정형은 어떻게 할까요? 안정형? 네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잡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쓸 때 주도형 같은 경우에 남편에게 가계부를 보여줄 때는 300만 원 줬는데 5만 원 나왔어? 끝. 5만 원 남았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교형 같은 경우는 가계부 자체가 없어요. 지갑 없이 아무데나 막 찔러놓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네, 거의 사교형이에요. 네.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10,000원이 나왔네? 2만 원 나왔네? 이렇게. 안정형 같은 경우는 오늘 쓸 가계부를 3일 있다 씁니다. 느려서.
그래서 이게 나와 상대방을 알면 의사소통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매사 이렇게 추진력 있고 이렇게 좀 추진력 있고 이런 애들은 어린이 회장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한테는 막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유형을 알아도 훨씬 아이를 지도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관리 누가 해야 된다고요? 돈 관리 누가? 내가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네네.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이렇게 기분 파면 어떨까요? 둘 다 기분 파면 집안 거덜납니다. 허건날 사람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 거덜나요. 네네. 둘 다 부부가 치밀하게 이렇게 섬세한 이런 스타일이면 애가 집 나갑니다. 성적 90점인데 왜 국어는 65점 맞으냐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둘 다 비슷하면 오히려 보완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부가 서로 좀 다르게 만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등 상황에서 D 같은 경우는 멱살부터 잡아요. 다혈질에서 멱살. 그러면 그 사교형 같은 경우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이럴 수 있냐. 인간적인 걸 강조합니다. 네, 또 이렇게 섬세한 이런 C형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갈등 상황에서 매사에 따지겠죠.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게 해서 네 말이 틀렸잖아. 이렇게 합니다. 네, 안정형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에서 만사가 귀찮거나 하니까 말리거나 침묵하거나 이래. 남의 일에 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보증 서는 거를 조심해야 돼. 보증. 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혈질인데 남편이 이렇게 거절 못하는 성격이다 이러면 그럴 땐 내가 나서서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돈 관리를 내가 해서 당신 누가 당신한테 돈 꿔달라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다 관리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는 분들도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기본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평소에 내가 웃고 즐기는 이런 성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지금 당장 끼니 걱정도 해야 되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성격이 제대로 나올 수 없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죠. 또 실수 없이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정말 10원 하나 갖고 벌벌 떨었는데 복권이 맞았어. 복권이 맞으면 기분 낼 수 있잖아요. 기분 낼 수 있겠죠. 또 아닌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마지못해서 성격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경우 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얌전한 거 선보러 갖고 얌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 으화 막 이러고 춤춘다든가 이러면 야, 웬 날라리를 데려왔냐 이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하면 눈물만 펑펑 흘리고 이랬어요. 4년 만에 탁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엄마하고 말만 해도 그 집 가갖고 우리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장 얘기해. 벌렁 누운 거예요. 힘들다고 했어요. 이러면은 어머니 난리가 나요. 발로 뻥 차고 들어오셔갖고 그 엄마한테 내 흉 봤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말도 못하고 4년 동안 쿡 참고 있다 보니까 제가 체중이 25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뼈만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에는 어머니 편을 들다가 그때는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 상처가 많아 이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거슬러 생각하면 이해 못할 거 없거든요. 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님이 이 허들 경기를 하다가 학교 다닐 때 허리가 2번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평생을 바람을 피시는 거예요. 예. 그 키 큰 여자들.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젊은 엄마가 이사 오면은 선물 공세로 젊은 엄마랑 친구하자. 또 제 친구랑 저랑 친하게 지내면 그 엄마 찾아가서 제 욕을 막 하면서 얘는 나밖에 없다. 제 친정엄마 얘기하면요. 우리 시어머니 막 화를 내셨어요. 너한테 내가 있는데 친정엄마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친정 동생들하고 통화를 하면 그날은 이제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멀리하면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요. 우리 애 아빠. 예, 아무데나 전화 걸어서 자장면 4그릇, 네, 피자 3판 이렇게 시켜놓고 정말 자장면이 올까 봐 이불을 뒤집어 밖에도 못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딸들 아들 둘인데 제 남편을 편애한 거예요. 보약 같은 것도 항상 둘째 아들 머리 좋다고 둘째 아들 주고요. 제 남편은 그냥 매일 팬티바람으로 내쫓았대요. 시아버님이 막 머리에 침을 뱉어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빨개 벗겨갖고 쫓겨났는데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착 지나가더래요. 그때 상처가 있어서 누굴 꼭 괴롭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술만 조금 들어가면 가족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달달달달 볶아요. 근데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야, 내가 어쩌다가 노처녀로 있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돗물도 한 방울 쫄쫄쫄. 네. 또 뭐예요? 휴지도 한 칸. 그건 또 왜 그런가 했더니 네, 보증을 섰는데 연대 보증을 섰는데 그분이 상대방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애 아빠가 다 그걸 책임 맡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딱 가방 하나만 남고 집까지 다 빼앗긴 상태래요. 그 바퀴 달린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네, 커피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정말 그걸 기념 삼아서 바퀴 반쪽밖에 없는 걸 서랍에다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또 바바리가 있는데 원래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원래 회색이었대요. 그거를 입고 매일 다방에서 쪽잠을 자고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아 그래 남편이 이렇게 정말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된다는 이런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너 형하고 연락을 하면 너네들까지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아무개야 이러고 전화하면 형 빨리 끊어 엄마가 알면 큰일 나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결혼을 했는데 집 열쇠도 안 줬어요.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같이 나와갖고 퇴근하면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퇴근해서 올 때까지는 제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댁에 있다가 나 지금 왔으니까 빨리 와 이러면 8시에 들어오건 9시에 들어오건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10시에 와서 밥을 해먹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시어머님이 제가 이제 입덧이 심하니까 임신 5개월까지 일을 하다가 네, 어머님 댁에 갔더니 야 이거 열쇠 너네 집 가서 편히 쉬어라 이래요. 어머님이 열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편히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열쇠를 건방지게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이냐 이랬어요. 내가 남이냐 이랬어요. 건방지게 어디 집 열쇠를 네가 받아갖고 왔냐고 이랬어요. 그래서 안방문 잠그고 출근하고 그 쓰지 않는 빈 방을 그것만 이제 오픈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한겨울에도 보일러가 안방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보일러도 떼질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래갖고는 이게 완전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못한 게 제가 큰딸이다 보니까 엄마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아요. 야, 누구네 집 큰딸이 시집 안 간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못 살고 왔다고 하면 나머지 동생들은 어떻게 시집을 갈 거냐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저도 철이 들었기 때문에 살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 못할 거 없고요. 상대방을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생활비 3만 원이지만 네네 더 이제 그래서 저는 능력이 키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이제 받아들인 건 제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죠. 저는 절대로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거나 이러지 않아요. 잘 땐 자고 일어날 때 일하고. 너는 고민도 없냐 이래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근데 고민해서 해결이 되는 고민은 96% 중에서 4%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을 갖고 밤새 붙들고 잠이 안 와, 속이 아파, 머리가 아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땐 자고 내일 고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도 안 내죠 이래요. 저는 골만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에게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야! 링컨이 네 나이 때 뭐 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제 나이 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빠 나이에는 뭐 했는지 알아요. 이랬대요. 요즘 애들 이렇게 영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격은 약간의 변화,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이 되거나 또 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래 성격은 완전히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좋은 성격으로 개발시켜 주려면 이 양육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교육으로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애를 공부를 계속해갖고 넌 학자가 돼. 그러면 걔가 학자가 되겠습니까? 공부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교육대 가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정말 주도적인 성격인데 그냥 이렇게 치밀하게 그런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 안에 놓고서는 공부만 자꾸 하라고 이러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얘가 공부를 하되 본인이 성격에 맞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개발하게끔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신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자기가 정말 그쪽으로 직업을 갖게 한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보면은 창의적이에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나 검도 배울래요? 배우게 해요. 엄마 이제 그만 배울래요? 그만두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엄마 나 뭐 할래요? 한 번은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엄마 나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이랬더니 학교 가기 싫대요. 온몸에 멍투성인 거예요. 얘 눈이 곰눈처럼 생겼는데 애들이 너는 눈이 곰눈처럼 생겨서 이 곰새끼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기 싫어하는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딱 열어봤더니 내가 마냥 잘못되면 나를 괴롭힌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이렇게 쓴 거예요. 저 고민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학교 다니는 거 힘들면 관두게 했더니 밤새 컴퓨터 오고 아침은 자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야 과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말 화통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늦은 나이에 박사를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 꼴을 보려니까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취미를 둬야 우리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자기 딴에는 좀 찡했나 봐요. 그러더니 딱 세상 밖으로 100kg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엄마 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데 살 좀 빼게 나한테 300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 길 앞에 헬스장인데 무슨 300만 원씩 필요해. 요즘 석 달에 10만 원이야 이랬더니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20살을 정말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2장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어디에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어디서 받기로 했냐 그랬더니 제가 다 알아봤대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네, 제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줄 수가 있는지요? 이랬더니 예, 어머니 저를 일단 믿어주세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300만 원 한꺼번에 주시지 말고 100만 원씩 3번에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믿기로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저녁 때 오면은 끙끙 앓아요. 저한테 편지를 쓴 것 때문에 거의 애가 반은 죽어요. 그런데 점점 다이어트가 되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넉 달 만에 100kg에서 76kg. 그러더니 이제 검정고시 보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호주 1년만 갔다 와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도 거의 한 30번은 옮겼나 봐요. 들어갔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관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의료보험이요. 아들한테 올라가 있었거든요. 또 직장 그만두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면 내려와. 올라가면 내려와. 그러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어머니 저 6개월만 기다렸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일반으로 하니까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래 너 좋아하는 거 찾아라 하고 그냥 지켜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 나 가슴이 뛰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가슴이 뛴대요. 그런 직장을 자기가 구했다고 하면서 네 엄마 그동안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한 곳에 정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인 대신에 창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매사 이렇게 지도를 받고 체크 당하는 이런 데 있었으면 아마 얘 또 옮겼을 거예요. 얘는 차를 좋아합니다. 딱 외제차 소리만 들으면 이게 차 이름을 딱딱 댔었어요. 그래서 그 외제차 하는 그 회사에서 지금 내근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얘 꿈은 그런 회사를 자기가 차려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온 벽에 다 써놨어요. 나의 사명은 저도 그런 걸 써놨어요. 나의 사명은 웃음을 통해 건강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2021년도에 뭐를 하고 2022년도에 무엇을 완성하며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곳곳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가 타고난 아이의 저마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 준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성격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얘가 책상 앞에 앉아갖고 진짜 10시간씩 있을 수 있는 애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격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성격을 뭐랄까 보완해 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면 다 공부하면 손은 누가 켜요? 손은 누가 켜? 네, 그 연구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레크레이션 진행자도 있어야 되고 학원 강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동창회 가서 그 자랑만 하는 애 걔는 뭔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나 보다. 쟤는 매사에 따지는 걸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떨 때 느꼈냐면요. 행복한 어머니 학교를 제가 제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행복한 어머니 학교를 갔었어요. 이제 강의 없는 여름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4주를 갔습니다. 거기 딱 가면은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걸 3번을 외치게 했는데요. 엄마들이 눈물을 질질질 흘려요. 그런데 정말 어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늘 원망을 했대요. 이 아이 때문에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네. 임신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네. 임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돼갖고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고 밖으로 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뱃속에 있는 얘를 원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태어났는데 너무 미워갖고 얘 밥 먹을 때마다 밥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했대요. 그 한 번은 젓가락을 딱 밥 먹을 때 던졌는데 눈을 해갖고 한눈이 실명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울면서 막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딸한테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숙제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들의 발, 딸의 발을 씻어주래요. 그런 다음에 A4 용지에 아들의 발, 딸의 발 모양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그 발 씻어준 느낌을 안에다 적고 씻어준 엄마의 느낌을 밖에다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은둔생활 4년 동안 했을 때 아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세숫대에다 물 갖고 들어갔어요. 씻어주는데 애가 울고 있어요. 어릴 때 이후에 엄마가 이렇게 나를 씻어준 지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이 부드러운 이 느낌 그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표할 때 모든 엄마들이 각자 자기 발표를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식에게 우리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뭔가를 불만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다구치거나 이러시지 말고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편이 내 곁에 없다면
또 내 아들이 내 곁에 없다면, 내 딸이 없다면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남편이 자식처럼 예쁘면 못 산답니다. 오늘 아침을 안 먹고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먹기 싫으니까 안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죽하면 남편들이 우리 아내의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자식한테 하는 거 나한테 10%만 하면 얻고 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남편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남편이잖아요. 남편들도 평소에 꼬장꼬장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기죽으니까 그것도 또 보기 싫더라고요. 딴 때면 막 따지고 이러다가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야. 속상하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들 기도 살려주면서 원래 남편 성격은 이랬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까다롭지만 저는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제 남편한테 좋은 여자 있으면 가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적응이 돼갖고 딴 여자는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갔어야 돼. 그때 갔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병원비 들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못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절약을 하게 되고 그 다혈질인 그 남편 덕분에 내가 행동에서 수정이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철이 들은 거죠. 저희 엄마는 또 이제 그 한국의 여성 저는 그냥 딱 잘못했으면 때리는 게 딱 좋은데 이렇게 넘겨잡는 거 제가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넘겨잡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엄마 제발 몇 대 때려. 그렇게 넘겨잡지 말고. 그래서 시어머니 만나갖고 시어머니가 너무 화통하니까 와 진짜 우리 시어머니 똥개처럼 쫓아다녀서 너무 좋아갖고 그랬더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넘겨잡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목사님 뭐 이런 이웃 사람들이 인사를 한 번 안 받잖아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분을 붙들고 내 흉을 봤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벽에를 끌어안고 상상을 하면 그 다음날 이제 이 문을 발로 딱 차고 들어오셔갖고 너 당장 얘기해. 내 욕을 그분 붙들고 뭐 했는지 얘기해. 저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성격 싫다고 왔더니 더하구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신부를 보내면 동네 엄마랑 무슨 욕을 하나 이렇게 내다보셔요. 시장 갔다 올 시간이 30분인데 50분 걸렸다? 20분 동안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래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이 또 잘해주신 것도 많아요. 누구네 며느리가 무슨 목걸이를 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지기 싫어하니까 똑같이 또 누구 며느리가 머리를 좀 커트를 했다? 이러면 그래도 너는 얼굴은 크지만 커트가 어울려 이렇게 그런 면도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일 감사한 게 있다면 시어머님이 항상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야 아가야 네 신랑이 생활비는 적게 주지만 내가 몰래 너 30만 원씩 보태줄 테니까 너가 필요한 거 꼭 사라 이렇게. 이상하게 돈 없는 걸 눈치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몰라요. 딱 돈이 없는 거 알면은 주머니에 딱 10만 원을 넣어주세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예. 그러니까는 생긴 돈의 10%는 너를 위해서 써. 항상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저 회사 갈게요. 와. 왜 갔다 온다는 소리를 안 하고 가는 거야. 회사 갔다 올게요. 저 유치원 갈게요. 야야 와. 유치원 갔다 올게요를 왜 안 하고 가기만 해.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저녁 때 가족 모이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네,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살면서 시어머니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세월을 가고 있잖아요. 아들도 있으니. 예. 그래서 요즘은 시어머니들 이렇게 보면서 시어머니 미워만 할 게 아니라 내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시어머니들의 애틋한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래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니요 며느리감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며느리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사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냐 엄마 얘는 먹질 않아서 35kg야 이래요. 야 35kg면 엄마 다리 한 통이다 야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엄마 얘는 만나면 매일 짜증을 내 이래요. 이제 말랐다고 하니까 매일 홍삼 선물 들어오면 야 여자친구 줘 여자친구 줘 이랬는데 하루는 출근하려고 딱 보니까 우체통 현관문에 온갖 욕을 다 써놨어요. 제 아들 헤어졌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읽어봤더니 너 만나서 쓴 15만 원 여기로 붙여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야 왜 여학생한테 여자한테 돈 쓰게 했어? 네가 쓰지 이랬더니 엄마 나는 그거에 20배 썼어. 자기가 카드를 안 갖고 나갔을 때 자기가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안 갚아도 돼 이래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상을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안 줘도 돼 이러더니 안 줬나 봐요. 제 핸드폰에 연락이 왔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당신 아들과 쓴 이 돈 이체를 시키시오 이러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얼른 입금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아들 교육 잘 시키세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네 이렇게 걔가 며느리 됐으면 어쩔 뻔했나. 나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 설계도 뭐 집 건축을 할 땐 또 꼼꼼하게 하겠죠. 또 덤벙덤벙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덜렁덜렁 하면서 또 까다로운 부분을 또 무마시켜 둥글둥글하게 하니까 좋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아주 치밀하게 잘 지키고 5분만 늦어도 난리 나는 분 때문에 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쁘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더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면이 있으면 내가 보완할 건 보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격에 대해서 저는 제 성격이 많은 분들은 제 성격이 무척 좋은 줄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래도 살다 보면 부부이기 때문에 다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사람 부러워야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옆집 사람 들어가면 똑같고요. 윗집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 내 아이의 엄마가 최고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상대를 알면 인생이 행복하고 대화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남편하고 그동안 갈등이 있었다 이러면 그래 그거는 성격의 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노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 갑자기 이 단어 듣기만 해도 분노 막 이렇게 되는데요. 단어가 주는 그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